최근 시장의 이 수급 순환매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참 뒤따라가기가 어려운 형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키워드가 바로 이 수출 실적인데요. 다가오는 어닝 시즌에서 빛이 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또 재평가가 가능한 영역일까? 화장품 섹터 오늘 집중 분석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모신 분 박현진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주 중요한 시즌에 나와주셨어요. 이제 이때 지나면 굉장히 바쁘시죠? 지금도 계속 바쁩니다. 지금 바쁜 시간 쪼개서 나와주셨군요. 궁금합니다. 실적 추정치 올라가고 목표가 상향 조정 나오고 이런 리포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밸류에이션 가능한 거야? 이런 궁금증 나와서 이 부분을 좀 봐야겠는데요.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7월 16일자 우리 연구위원님의 리포트를 보니까 수출로 끝장 본다. A to Z 하면서 화장품 섹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일단 피크아웃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초반 분위기가 뜨거운 건 결국 수출. 이 모멘텀 어디까지 갑니까? 사실 이 수출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최근에 불거진 건 아니라는 것을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계속해서 일본 그리고 이제 미국, 이제는 유럽 등등까지 계속해서 수출의 지역은 좀 계속 개척 혹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런 모멘텀이 사실상 이제는 브랜드사를 좀 번갈아 가면서 품목도 좀 더 확장해 나가면서 계속 수출의 모멘텀을 좀 두텁게 좀 건강하게 좀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수출의 성장 추세는 사실 비단 작년부터 시작돼서 되게 오래된 것 같지만 2026년까지는 이 상태로라고 보면 기조 자체가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큽니다. 지금 보니까 주요 수출국 안에서도 조금 변화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작년에 초반에는 일본 중심의 성장이었다라고 보면 최근에는 이제 미국 중심의 성장세가 상당히 가파르고 이제는 미국에서 인기 있는 브랜드들이 유럽에서까지도 이제 수출의 판로를 넓혀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러시아나 혹은 중동 국가들 중심들까지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브랜드가 사실은 시장 침투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국가들까지도 최근에 수출의 판로를 높여 나가고 있는 추세이죠. 그래서 사실 카테고리 위주의 성장이라는 부분들에 더해서 거기에 이제 국가들까지도 굉장히 조금 범주가 넓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사실상 우리나라 수출의 어떤 모멘텀 혹은 수출의 성장 사이클을 계속해서 수명을 연장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피크아웃 우려는 없을 것 같네요. 당장 이제 2026년까지도 수명은 더 연장된다 말씀하셨는데 전 세계적으로 모두 사랑하다 보니 정말 한국 화장품, 이 화장법 때문에 글로벌 많은 여성분들의 화장법이 바뀔 정도다. 이런 트렌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사하시다 보면 실질적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건가요? 사실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 안에서의 한국 화장품의 점유율이 제가 추정하기로는 2% 남짓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미국 시장 안에서 그렇게 대중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수입 화장품 시장 안에서는 한국 화장품이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해 나가고 있죠. 특히 금액 기준으로는 최근에 보면은 프랑스 화장품에 보다 오히려 한국 화장품의 수출이 더 늘어날 만큼 한국 화장품의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사실상은 글로벌 트렌드를 견인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고요. 다만 아직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전체 화장품 시장 안에서 한국 화장품의 점유율은 2%가 안 됩니다. 그러니 여전히 생각보다 업사이드가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미국이 지금 화장품 시장 전 세계로 봤을 때 가장 큰 시장이 맞죠? 미국 시장이 맞습니다. 미국 그리고 중국이 이제 본래는 시장 규모로 보면 가장 큰데요. 사실 미국이란 나라는 중국에 비하면 훨씬 뷰티 시장의 히스토리나 혹은 여러 선진화된 어떤 화장품의 구조, 시장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런 선진화된 시장 안에서 한국 화장품이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과거에 중국을 위주로 성장했던 때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이제 침투율이라고 표현하는데 아직도 이제 98%나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면 2026년까지 사이클을 감안해 봤을 때 꽤 오른 종목 많은데 지금도 비중 확대로 전략 가져가도 돼요? 사실 화장품 섹터에 대한 우려는 사실
현재 시장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화장품 섹터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었죠. 근데 당시에는 화장품 섹터가 이제 좀 피크아웃 우려를 좀 키워야 되는 거 아닌가, 혹은 사실 우리나라 화장품이 대체로 인디뷰티 브랜드들을 좀 이제 주로 이제 가져가다 보니까 인디뷰티가 사실은 이게 좀 장기 성장이 가능한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사실 이 브랜드 단에서 보면 개별 브랜드의 뭔가 성장의 피크아웃 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브랜드가 계속 신규 브랜드가 생겨나고 신규 아이템이 생겨나면서 이 성장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업황 자체가 사실상 내년까지 놓고 봤을 때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기에는 지금 너무 견조한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다만 기업을 보실 때는 사실 그 브랜드나 제품의 사이클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기업을 보실 때는 또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화장품 섹터로 놓고 봤을 때 너무 좋고, 서로 인디 뷰티 브랜드들이 이렇게 바톤 터치하면서 이어달리게 하는 그런 기분인 것 같거든요. 뭐 실리콘트는 좀 다르게 봐야겠지만 최근 달바 APR이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전에 좋았었던 뭐 클리오, 삐아 이런 거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화장품 섹터의 상승세가 굉장히 남일같이 느껴지실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까지 좀 차별화되는 이유는 그러면 이 유행 때문인가?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이라는 게 실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매출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유행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실제로 최근에 한국 화장품이 미국 가서 인기가 있는 카테고리는 좀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은 기초 안에서 굉장히 많은 수출이 일어나고요. 기초 안에서도 에센스 혹은 선크림 그리고 마스크팩, 뭐 클렌징 제품류까지 조금 특정 카테고리 위주로 한국 브랜드들이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는 추세예요. 다만 사실 이 카테고리를 킬러 아이템으로 갖고 있지 않은 브랜드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브랜드들 간에 약간의 좀 양극의 차이가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브랜드사들 입장에서는 이런 좀 히트를 쳐주고 있는 혹은 수출에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카테고리에 우리가 좀 그 카테고리를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갈 필요는 있겠고, 그 카테고리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브랜드 간의 실적의 성장의 차이는 확연히 나타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아요. 그 때문에 실적 차별화도 있고, 그 때문에 또 주가 측면에서도 수익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요즘 보니까 킬 아이템 PDRN 이야기 많이 나오던데요. 이게 계속 핫한 아이템인지, 그럼 이렇게 가장 그때 화장품 섹터 안에서도 키워드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투자를 따라가야 하나? 그런 측면에서 그럼 탑픽을 추리시나요, 보통? 그런 것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초 아이템 쪽에서 아까 제가 에센스가 되게 좀 우리나라 브랜드가 가장 많이 침투율을 높이고 있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센스 쪽에서의 그 시장 유통 채널 순위를 좀 살펴보면요. 우리나라 브랜드가 좀 원료에 입각해서 그 원료가 주는 성능을 굉장히 마케팅을 잘해서 성장하는 브랜드 혹은 아이템이 굉장히 많아요. 말씀하셨던 PDRN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원료에 대해서 일반 소비자들 혹은 일반 투자자들이 이게 접근하기가 조금은 어렵다 보니까 저는 이제 카테고리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고는 있고요. 카테고리라고 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기존에 침투율을 높이고 있었던 카테고리 말고 새롭게 들어갈 수 있는 카테고리가 뭐냐라는 점에서 저도 이제 종목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색조 쪽에서도 한국 브랜드들이 시장 침투율을 높여나가고 있는 일부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비크림이나 아니면 쿠션 팩트 쪽이죠. 파운데이션 안에 들어가 있는 세부 카테고리이긴 한데, 이 시장 안에서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비비크림으로 유명한 일부 브랜드들, 그리고 쿠션 팩트로 유명한 일부 브랜드들이 최근에 아마존에서 순위를 높여가고 있는 걸로 보아 이쪽에서 뭔가 좀 유명한 브랜드를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잠재적으로 봐야겠네요. 그쪽 브랜드는 어디예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는 기업으로는 에이블시엔시가 본래 이제 미샤라는 브랜드로서 비비로 굉장히 유명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수년간.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아마존에서 보면 에이블시엔시의 미샤 제품이 다수 순위를 좀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뭐 애경 산업도 최근에 쿠션 팩트가 좀 순위를 올리고 있고요. 그 외에 네. 사실은 비상장 브랜드들이 많기 때문에 비상장 브랜드들을 보시는 건 좀 어렵다 네, 보니까 사실 이거를 OEM사로 좀 바꿔서 수혜를 전방위적으로 체크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탑픽은 누군가요, 연구원님? 어렵습니다. 사실 최근에 화장품사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저도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뭐 일단은 지금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당분간 6개월 정도 더 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런 점에서 달바글로벌 그리고 APR, 코스맥스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세 종목 계속 잘하고 있는 쪽이 더 잘할 가능성이 일단 6개월 정도 있다. 6개월 뒤에 한 번 더 나와주셔서 의견 계속 업데이트 받아봐야겠습니다. APR은 계속 신고가 행진을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APR이 메디큐브로 화장품도 잘하지만 부스터프로 이 AGR 미용기기도 잘하잖아요. 그런데 리포트에서 보니까 이 가정용 홈 뷰티 기기 요 수출액이 작년 하반기 이후로 살짝 꺾여 있는, 좀 성장률이 급격하게 더 늘어나지는 않고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럼 여기는 피크아웃을 좀 대비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 지금 APR의 주가 혹은 실적 성장을 견인하는 쪽은 디바이스보다는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쪽에서의 그 매출 증대와 이익의 레버리지 효과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사실 디바이스가 엔간히 매출 성장이 뭐 부진하지 않고서야 그게 사실 APR의 모멘텀을 훼손하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사실 디바이스 시장이 굉장히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부분들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뭐 요새 신규 상장한 기업들 다수가 또 디바이스 쪽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심은 하되 주가 킥팩터는 아니라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박현진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과 화장품 섹터 집중 조명해봤습니다. 같이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